네, 진보당 대변인 홍희진입니다. 오전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박성재,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법원에 우리가 박성재, 황교안 선언입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저버린 법원의 태도에 강력히 규탄을 표합니다. 우선 박 전 장관의 경우 특검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법원은 여전히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불법 계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국 금지팀 대기, 수용 공간 확보까지 직접 지시한 당사자입니다. 더 나아가 계엄을 합리화하는 문건을 작성하라고 법무부 소속 검사에게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보다 더 명백한 내란 종사 혐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법원이 그 책임을 외면한 채 혐의 불명확을 이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입니다.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 역시 충격적입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 체포를 공개적으로 선동하며 사실상 내란 상황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최근에는 체포 시도에 맞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실명을 SNS에 게시하는 등 법을 조롱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번 기각 결정을 보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외쳤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국민 앞에서 내란 피의자를 감쌌던 그 구호가 이제는 법원의 결정과 겹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확인합니다. 내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단순한 법리 해석이 아니라 국가 질서를 위협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묻는 과정입니다. 사법부는 헌정 질서를 짓밟는 데 가담한 이들이 합당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보다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이자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창진입니다. 오늘은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차원에서 박성재,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오셨습니다. 김동아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재강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백혜련 의원님 모셨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백혜련 의원님의 모두 발언, 그 다음 기자회견문 낭독, 이어서 전현희 수석 최고의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백혜련 의원님 모두 발언 하시겠습니다. 네,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전 장관의 기각 사유는 전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다툼이 있다는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법조인 출신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법성 인식을 다툰다고 한다면은 내란에 동조한 모든 세력에 대한 이법성 인식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장 내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위치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리고 계엄의 정당성 문건을 작성한 행위를 어떻게 이법성을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법원에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교안 전 총리의 내란 선동과 관련한 기각도 부정선거 세력 척결, 국회의장 체포를 외치는 이런 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서 내란죄만큼 엄하게 처벌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내란죄 선동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영장을 발부할 사건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법부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하면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한 분 소개를 빠뜨렸는데요. 신용환 부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내란 세력 방패막을 자처한 사법부의 박성재, 한교안 구속영장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장관, 한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입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최후 보루해야 할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는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을 내세울 수 있는 가벼운 혐의가 아닙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 박 전 장관은 명백한 내란 공범입니다. 더욱이 박 전 장관은 위증과 증거 인력 전력이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컨설팅 모임이었던 12월 4일 안가해동이 연말 모임이라는 등 새빨간 거짓말을 밥 먹듯 일삼았던 자입니다. 특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보고 문건, 안가해동에 들고 간 불법 개업 정당화 문건을 삭제한 사실도 추가로 적시되었습니다. 앞장서 불법 쿠데타를 막았어야 할 법무부 수장이 법과 국민을 배반했음에도 연거푸 관용을 베푼 법원 결정에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내란 선동과 황교안 불구속은 또 웬 말입니까? 12월 3일 당일 마치 계엄을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선거 세력 척결, 국회의장 체포를 외치던 황 전 총리는 난 놓고도 알 수 있는 기억자만큼이나 자명한 내란 선동입니다. 버젓이 문까지 걸어 잠그며 특검 수사를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피의자들에게 공무집행 방해 허가증을 발부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 세력을 일벌백계해야 할 사법부가 특검 수사에 제동을 걸며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과 헌정 질서에 대한 배반입니다. 사법정의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사법부의 거듭된 업무 태만으로 인해서 이러다 윤석열마저 풀려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법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사법부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권자의 지엄한 명령인 내란 청사는 제1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친일 독재, 군부 독재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지 못한 과오를 더는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은 좌고우면 없이 오직 국민을 믿고 내란 세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내란 세력에 대한 사법 방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일동. 삼대 특검 총괄위원장, 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대법원은 그리고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사법 정의를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내란은 이러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내란을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 매우 중요한 책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동안 내란 전국 와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사실상 비호하는 그런 직위원 재판부의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묵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법관들의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사상 초유 대선 개입을 했던 것도 사법부입니다. 우리 국민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과연 법원이 사법부가 그런 수호와 민주주의 수호의 사법정의 수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이미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년의 사법부에 의한 영장 기각 사안은 사실상 이러한 1년의 사법부의 내란 동조와 비호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다 생각을 합니다. 내란을 저음하여 특정 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를 3명이나 동시에 중앙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내란을 위해서 준비한 작업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사실상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영장 판사들이 내란의 중요 사건 수사 고비마다 영장을 기각하고 특검 수사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박성재와 황교안의 구속영장 기각도 바로 그런 1년의 사태에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저희 특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재와 황교안의 구속영장 기각뿐만 아니라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최혜병 사건에 대한 임성근만 구속영장을 인용하고 나머지 핵심 이종섭 장관 등을 비롯한 핵심 피고인 5명을 영장을 줄줄이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에 의한 영장 기각이 내란 종식과 국정농단 수사를 하는 특검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성재와 황교안의 구속영장 기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러한 사법부의 내란 동조 행태에 맞닿아 있는 그런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개혁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불신을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사법개혁 특위를 통해서 사법개혁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통해서 나머지 사법부의 가장 핵심적인 사법개혁 사안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함께하는 그런 사법부라는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는 이번에 박성재, 황교안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점을 직시를 하시고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수호, 법치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자각을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초했다. 그리고 사법부의 개혁은 법원이 자초했다. 그런 평가를 사법부가 더 이상
쓰지 말고 스스로 결자 해지해서 내란 종식, 국정농단 종식, 특검 수사를 원활히 하고 정의를 세우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사법부 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국민이 사법부 개혁을 강력히 명령하실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네. 혹시 더 말씀하실? 네, 없으시면 이상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행정, 아니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려고 하는 행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종묘 앞에 140m의 거대한 건물을 세워서 종묘를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라든가, 광화문 앞에 원래 광화문 경복궁 일대의 온전한 역사문화 경관 복원 사업을 철회하고 정말 알 수 없는 일들, 조형물들을 통해서 경관 자체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일까요?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과도한 서울시장 연임권 때문에 이런 일 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저희가 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차분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유일하게 문화유산 전문가로서 유네스코 위원으로도 활동했지만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 유적협회 이커머스 위원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역시 위원이기도 합니다. 이커머스라고 하는 기구는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자문, 심의, 그리고 유네스코 이사회에 의결할 수 있는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는 곳입니다. 실제 유네스코 이사회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커머스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커머스에서 전면적인 조사와 그리고 그것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가능한지 아니면 보류해야 할지 아니면 부결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라서 유네스코 이사회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국제기념물 유적협회 이커머스가 세계문화유산을 심의하는 기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기구에서 15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수원 화성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보고서 준비, 그리고 2014년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할 때 세계유산 위원으로서, 추진위원으로서 활동을 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이런 잘못된 행정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하나하나 오세훈 시장의 잘못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식 문화파괴 행정, 광화문 종묘 일대 개발을 즉시 멈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발 욕구가 국민공간 광화문과 종묘 앞을 파헤치고 있다. 역사와 문화유산을 위협하는 행정 폭주이고 서울시장 연임을 위한 반공이념 밑밥 깔기다. 한국 문화를 보러 전 세계 캐대언 팬들이 방문하는 시대에 구시대적 색깔론이 웬 말인가. 먼저 광화문은 단순한 도심 공간이 아니다. 경복궁을 축으로 500여 년 조선 왕조에서 현재까지 우리 역사 문화가 켜켜이 쌓인 상징의 공간이다. 중앙관청이 모여있던 6조 거리가 있던 곳이다. 이런 곳을 파헤쳐도 된다는 발상을 처음부터 한 자들이 바로 일제 조선 총독부였다. 그러니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사문화 소양을 수능으로 평가하면 낙제점이다. 오 시장이 만들자는 감사의 정원도 위치가 잘못됐다.
세종문화회관 앞에 6.25 참전국 상징 돌기둥을 세우고 지하에 전시 공간을 만들겠다고 한다. 4.19 혁명 때부터 탄핵 응원봉까지 시민이 지켰던 민주주의 광장에 명분도 없는 보훈 기념탑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화문 광장은 경복궁,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조선어학회 기념탑이 맞물린 역사의 심장이다. 이미 전국에 참전기념시설 수십 곳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자리여야 할 이유는 없다. 더 어울리는 감사 장소를 찾을 수 있다. 게다가 시민사회와 전문가도 역사적 정체성 훼손, 지적사업 강행을 이유로 감사의 정원 중단을 촉구해왔다. 참전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서울시장이 아니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우리 사회는 보훈의 가치를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기념의 방식과 장소는 역사와 공공성에 합치해야 한다. 광화문 한복판을 전쟁기념 상징물로 기어코 채우겠다는 방식은 시민적 합의와 맥락 없는 오세훈식 행정 테러일 뿐이다. 경복궁은 여전히 복원이 더 필요한 국권 수호의 상징이다. 일제는 조선물산 공진회, 1915년에 있었던 조선물산 공진회 등을 명분으로 경복궁 전각을 대거 철거했다. 중앙관청 밀집지구였던 육조거리의 관아는 파괴되었다. 해방 후 한참을 지나 노무현 정부 때 본격화한 경복궁과 광화문 경관 복원은 잃어버린 공간을 시민에게 되돌리자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다. 그 합의를 망치려는 오시장식 개발은 광화문과 종묘의 축을 끊는 일이다. 우리는 다시는 친일, 식민지식 도시 파괴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을 세운다는 발상도 끔찍하다. 오 시장은 종묘가 한국의 첫 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걸 모르는가? 서울은 특별시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수도다. 수백 년 역사유산을 한낱 초고층 빌딩 풍경으로 내주겠다는 사람이 서울시장이라는 게 한심할 뿐이다. 세계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평가하는 국제기념물 유적협회 이커머스 활동 경험을 토대로 오 시장에게 조언한다. 세계유산 보존 원칙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 오유비를 해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오 시장이 문화재 앞에서 벌이는 모든 행위는 이 원칙을 해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중 세운 4구역의 종로변, 청계천변 건축 한도를 각각 98m, 141m로 대폭 완화했다. 이 결정으로 종묘 맞은편에 최대 142m에 달하는 초고층 건물이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조례까지 없애버렸다. 국가유산청은 이미 종묘 세계유산의 신성성과 경관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냈고 이커머스 한국위원회도 종묘의 신성성이 핵심 가치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늘이 생기지 않으니 괜찮다는 식의 궁색한 해명으로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142m 건물이 앞에 들어서면 종묘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서 빠지게 될 것이 명확하다. 국제적 전례도 분명하다.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대량 교량 건설로 경관이 훼손되어 2009년 세계유산 목록에서 퇴출되었다. 근대 한국 시설로 세계유산이 된 영국 도시 리버풀도 시설 주변 대규모 개발의 여파로 2021년 등재가 취소됐다. 서울시는 종묘 앞 개발 계획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포함한 국제 기준에 맞는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 이전까지 모든 인허가와 사업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는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 고도 완화 결정을 즉시 재검토하고 세계문화유산 영향평가를 선행하라. 서울이라는 도시가 품고 있는 종묘의 신성성과 문화경관, 수백 년간 간직해온 진정성을 멋대로 개발 이익과 바꾸지 마라. 또한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광화문은 민주주의와 한글, 예술, 시민문화가 교차하는 시민의 역사 광장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광화문 일대를 파헤치는 건 친일, 매국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문화 파괴 행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민께 호소한다. 광화문
광화문과 종묘는 우리 모두의 문화 공간이자 역사 공간이다. 캐대언과 오징어 게임, K-팝과 K-푸드를 생각해 주시라.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야기했던 높고 아름다운 문화 국가로 한 단계씩 올라가는 시대에 문화로 아름다워야 할 장소를 참전국 감사에 쓰고 조고층 빌딩 건설에 헌납하겠다는 오 시장의 근시안을 함께 비판하고 멈춰 주시게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서울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자 대한민국의 문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국회의원 김준혁.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법사위 위원들의 긴급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아시는 것처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그리고 최근에 검사들의 집단 항명 사태 등에 대해서 법사위의 입장을 밝히고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준비된 기자회견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원 전현희입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또다시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부장판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반복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사법부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중대한 사안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계속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국회에서 자신은 이와 관련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위증의 혐의로 현재 고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 대통령의 이른바 법률 4인방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한규 법제처장, 박주연 민정수석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4인방이 모여서 12월 연말 모임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에 의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직 검사에게 내란을 정당화하는 법률 문건을 작성하였게 하였고 이 문건을 지참해서 내란 다음 날 삼청동 안가의 모임에 참석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의 위헌 위법 내란에 대해서 법률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모임에 참석해서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증거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인멸해왔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을 폐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법무부 장관 집무실에 있는 PC를 폐기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모든 기록을 사실상 폐기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동안 지속되어 온 관련 범죄 의혹은 증거인멸 의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은 국민들의 상식과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12.3 불법 계엄의 진실 규명과 내란 혐의 수사를 자초시키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저희는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 사법부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작금의 특검 수사 방해 행위를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영장 기각의 배경에는 법원 조직 전체에 내란 방어 기류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월 3일 불법 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원 수뇌부는 계엄을 합법으로 전제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엄사령관 지시의 이행 준비, 군과의 협조 체계, 법원의 대응 지침까지 논의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성재 전 장관이 불법 계엄임을 몰랐다, 내란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결국 그 위의 보고라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원 수뇌부의 판단을 방어하는 논리와 직결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법원이 자신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내란 사건에 대해 스스로 방패막이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번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첫 신호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이에 내란 범죄 행위에 대하여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이를 방어해야 검찰로 향하는 수사를 막을 수 있다는 기류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 특검의 성역 없는 강력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검은 즉시 법원과 검찰의 12.3 내란 행위 가담에 대하여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제 곧 내란 범죄 발생 1년이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도 내란 수사가 결론이 나지 않고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와 같은 법원과 검찰의 적극적인 방해와 비호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검은 법원과 검찰에 대해 지금 즉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내란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검찰의 집단 항명 사태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집단 항명 사태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나아가 부패 혐의로 감찰과 수사를 받고 있는 판사가 재판을 버젓이 이어가고도 있습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선량하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이와 같이 법을 어기고 있는 판검사들에게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부조리이고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법 위반 공무원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검사의 징계와 관련하여 최근 검사장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것에 대해 위법 혹은 위헌이다라는 반대 논리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직위를 변경하는 인사발령 처분은 모두 동일한 직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상의 강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무부는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강력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내란 종식과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항도 만만치 않고 진실규명을 위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이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사실과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굳건하게 바로 설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고 진실규명을 위한 길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검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특검은 지금 즉시 법원과 검찰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 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의 집단 항명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그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및 무소속 최혁진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이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입니다. 오늘 한미 팩트 결과 발표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결실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신뢰야말로 이번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밤낮 없이 발로 뛰어주신 공무원과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결과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 안보, 조선 분야에서의 굵직한 전진도 이루어냈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는 한미 동맹을 안보,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킨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조선, 원전 같은 전통 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산업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이 펼쳐질 것입니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고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5위 군사 대국인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당당히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성과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보내주신 신뢰에 구체적인 성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 브리핑 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970명이 방문했고 1,081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70만 29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만 4,601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364건으로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유튜브는 184건, 현수막은 160건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조선일보의 12일 13일자 보도 및 사설에서 정부 여당의 현수막 대응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반론 보도 조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신문 11월 3일 보도와 펜앤마이크 TV 9월 2일 영상에 대해서는 열람 차단으로 언론사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중국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한 왜곡 정보도 여과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혐오 시위 근절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을 중국을 위한 법안으로 왜곡하는 허위 영상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 총 8건 및 관련 채널 3개를 구글에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신고해온 영상들 중 플랫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1개 채널에 대해 구글로부터 계정 해지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분 제보 건수는 총 294건이었습니다. 이들 제보 중에 77건을 플랫폼 신고 처리했으며 19건은 삭제 혹은 블라인드 등 제재되었습니다. 온라인 부문 주요 제보 이슈로는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가짜뉴스, 대통령 모욕 비방 및 가짜뉴스, 혐오규제법 관련 가짜뉴스입니다. 주목할 점은 혐오규제법 관련해 왜곡 선동하는 사례를 많이 신고해 주셨습니다. 그 이외에 김현지 부속실장 및 5.18 관련 가짜뉴스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플랫폼 신고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를 통해 총 160건의 불법 현수막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12건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고 6건이 철거 조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당정 협의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과 제보,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선 불법 현수막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찰 대응 보고입니다. 전한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전한길 뉴스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치 협박을 선동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선동적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전한길 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 말씀드렸고요. 최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해 마치 진실처럼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진짜 영상과 조작 영상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사회적 안정장치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민주파출소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가짜 뉴스로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협조 요청드리면서 이상 한 주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혁신당 대변인 정이한입니다. 미운 놈 떡 대신 수갑 주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미운 인물이라도 증거와 절차 없이 구속할 수 없다는 법치국가의 최소한의 기준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이런 최소한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새벽 자택에서 전격 체포됐다 풀려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어떻게 체포됐습니까? 페이스북에 개인 의견을 썼다는 이유로 자택문을 강제로 뜯어내고 연행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SNS에 정치적 의견을 게시했다고 문을 부수고 체포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입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주장해온 근거 없는 음모론은 민주주의를 해치고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까지 짓밟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비록 틀린 주장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택문을 뜯어내 체포하는 건 명백히 과잉 대응입니다. 이런 식이면 독재랑 뭐가 다릅니까? 법과 절차를 지키는 게 사람과 동물을 구분짓는 본질이라면 지금 이 정부와 민주당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감정적으로 싫으면 법을 무시하고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원 자체를 바꾸려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의 SNS 글이 문제라면 문을 부수고 체포합니다. 이게 진정 문명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맞습니까?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황교안도 국민입니다. 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증거와 적법한 절차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황교안 체포를 위해 강제로 뜯어낸 문부터 물어내십시오. 그게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입니다. 개혁신당은 이 정부의 법치 파괴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집권하든 어떤 주장을 하든 법과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아 의원입니다. 오늘의 논평 3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대한민국 검사야.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치검찰, 검사징계법으로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검찰 내부의 과도한 특권과 폐쇄적 징계 구조를 바로잡고 검사를 헌법과 법률 아래 책임지는 행정부 공무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현재 검사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 탄핵 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일반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으로 기능하며 국민 상식과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절차와 청구권을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면서 실질적 책임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 관행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입법을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 문화와 특권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검사장 문제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이며 법에도 없는 계급을 만들어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조직을 특권화한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집단 항명하는 정치 검사장들을 보직 해임하고 전보 조치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는 역사적 과제입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 민주적 통제 아래 합당하게 책임을 지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논평입니다.
대장동 녹취 조작 의혹, 엄희준 검사는 즉각 진실을 밝히고 사법부는 명운을 걸고 수사하십시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논란이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법 정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중대 범죄입니다. 대장동 조작 수사와 기획 기소의 실체와 함께 유력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려고 했던 정치 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해당 녹취 변경은 정진상 전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려는 윤석열 정부 수사팀의 의도적인 왜곡 아닙니까? 정치검찰은 대장동 조작 수사의 실체와 책임을 은폐하며 진실을 덮으려고 합니다. 언론이 지목한 엄희준 검사는 쿠팡 무혐의 지시와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 앞에 명확한 사실관계와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침묵과 변명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십시오. 녹음 증거까지 조작하는 정치검찰을 청산하는 것이 바로 시대적 요구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명운을 걸고 정치검찰의 증거 조작에 대해 즉각적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단죄에 나서십시오.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일, 이것은 국민적 명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정치검찰을 퇴출시키겠습니다. 마지막 논평입니다. 사법부는 내란 종식 의지가 있습니까? 황교안,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의 방조이며 정의가 아닌 기술적 변론의 승리입니다. 법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내란 종식 의지가 부족한 사법부가 국민적 분노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형식 논리에 갇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승리한 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법 기술자의 책임 회피 전략입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다툼의 여지를 언급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삼청동 안가에서 계엄 사후 대책을 논의한 행위 자체가 헌정 질서를 유린한 명백한 구속 사유입니다. 내란 관련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과 절차적 지연 전술로 진실을 은폐하며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황 전 총리 역시 명백한 내란 선동에도 불구하고 특검 출석을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까지 저지했습니다. 사법부가 이러한 행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이 극우 세력의 압박에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황교안, 박성재 두 인물이 탄핵된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사법부가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전관 예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문을 더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는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종식과 헌법 수호입니다. 사법부 역시 국민과 시대적 요구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머무릿거린다면 국민의 분노는 곧 사법부를 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김이연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명백한 계엄 해제 방해, 헌법 무시, 이는 반드시 구속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특검이 정황상 추측만 제기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전 원내대표는 누구나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십시오.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헌정 파괴를 부인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당시 모든 정황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를 방해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12월 3일 국회의장은 모든 의원은 즉시 국회로 집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엄 해제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긴급한 헌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여의도 당사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유가 당론 결정을 위해서라는 주장은 헌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이거나 의도적 정치 계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이 당파적 이해보다 국가와 헌법을 우선하고 양심과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핵심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헌법적 판단권을 당론이라는 허울 아래 억압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를 무시한 심각한 행위이며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충성을 헌법보다 앞세운 의도적 행위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해야 합니다. 왜 국회의장의 직결 명령을 무시했는지, 왜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이동시켰는지, 왜 헌법보다 당론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의원들의 판단권을 억압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헌법을 경시하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행동한 위험한 권력 남용입니다. 따라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지체 없이 구속되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책임자를 추적하며 헌정 질서를 흔든 자들에게 단 한치의 관용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진보당 대변인 신미연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미투자 비관세 장벽 추가 양보, 주한미군 포괄적 지원금까지 협상 아닌 미국의 경제안보 약탈 확인한 팩트시트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한미무역안보 최종 합의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 앞에 덜 뺏기기 위해 버티며 노력해왔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협상 결과는 참담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요구해온 대미 투자 확대, 비관세 장벽 추가 해제, 주한미군 지원비 증액까지 모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형식만 협상일 뿐 미국의 한국 경제 약탈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그대로 수용되었습니다. 투자처 결정 권한, 수익 배분 구조 등 핵심 쟁점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대미 투자는 필연적으로 국내 투자 축소, 제조업 약화와 산업 공동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수출을 위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조치입니다. 진보당은 국내 제조업과 국민 경제에 닥칠 위험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논쟁조차 되지 않았던 비관세 장벽 완화가 대폭 수용되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구글 등 빅테이크 기업이 요구해온 의제들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규제 완화, 미국산 유제품 시장 확대, 검역 규제 완화는 사실상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조치입니다. 위치 정보, 개인 데이터 등 핵심 데이터의 해외 반출까지 허용해 주었습니다. 안보 분야 역시 충격적입니다. 국방비 3.5%를 약속해 약 32조 원의 혈세 지출, 250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 구매뿐만 아니라 어디 쓰일지도 불분명한 주한미군 포괄적 지원금 330억 달러, 약 48조 원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분담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변종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만 해협까지 언급했습니다. 결국 이번 협상에 담긴 한미동맹 현대화는 대한민국 국민 혈세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북아에서의 한국 안보 역할 부담을 수용한 것입니다. 대미 현금 투자 3,500억 달러, 한국 기업의 1,500달러 투자, 미국산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국방비 3.5% 인상과 미국산 무기 구매, 주한미군 지원 비용 580억 달러, 그리고 농산물, 지식재산권, 디지털 서비스 개방, 그것도 모자라 서울에서 미국산 제품을 사라 전시회까지 열어주다니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내어줘야만 했습니까?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이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과 핵 연료 재처리의 길이 열린 것처럼 말하지만 성과로 포장할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 특유의 말바꾸기, 호주 오커스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의 약속을 신뢰할 근거는 없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미국 의회 승인까지 넘어야 할 절차도 많습니다. 실제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국내 제조 산업의 기회가 될지 미국 방위 산업 하청으로 전락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 협상이 아닌 미국의 경제 안보 약탈을 확인한 팩트시트입니다. 진보당은 이번 협상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박성훈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 학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죄를 지우는 데만 혈안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항소마저 외압으로 찍어 누르더니 이제는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의문을 품고 설명을 요구하는 검찰을 모두 정치 검사들의 항명으로 단정짓고 입법 폭주를 또다시 강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도 탄핵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총장 역시 탄핵 없이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 시행령을 거쳐 검사장의 평검사급 강등 발령과 징계를 받은 판검사 퇴직자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한편 검찰 특활비 규모도 정부 안에서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검찰을 정권의 신효로 만들기 위한 검사 길들이기, 검찰 학살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재판,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모두 무력화하는 전형적인 방탄 입법으로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 대통령 측근 사건을 파헤치는 검사에게 언제든지 오늘부로 파면을 선언할 수 있는 정치적 사형 선고 제도입니다. 항명검사도 바로 파면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은 정권 비판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본심을 스스럼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현 정권이 검찰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끝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자는 요구에는 침묵한 채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파면법에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민간업자들의 형량을 낮추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차단시켰습니다. 검찰 수사 조작몰이는 수사 자체를 부정하면서 검찰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임죄 폐지,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면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입니다. 그리고 검사 파면법은 이러한 과정에 반대하는 검사 자체를 제거하겠다는 장치입니다. 이 네 가지가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은 모두 무죄 처리되거나 재판 자체가 소멸되는 결과로 기결될 것입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대통령 개인의 보호막으로 만들려는 국정사유화의 정점입니다. 검찰이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면 파면되고 정권이 원하는 수사만 존재하는 나라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정권의 사법 보복을 위해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대통령 개인의 재판 회피를 위해 법률 체계를 뜯어 고친다면 그 종착지는 권력 사유화와 국가의 붕괴입니다. 이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 법치주의가 아니라 정권 보위 체제의 구축입니다. 국민은 8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 이번 사태를 납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영구 집권을 위한 노골적인 욕망 때문에 이 대통령에 대한 죄는 모두 덮어버리고 범죄자들을 재벌로 만들어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헌정 파괴 입법에 끝까지 맞서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윗선 개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서구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경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인천 서구병 지역에 속해 있는 인천 시의원 그리고 인천 서구 의원 전원,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곳에 모여서 인천 서구의 소각장 검단 떠넘기기 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순학 인천시의원입니다. 김명주 인천시의원입니다. 송승환 인천서구의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심우창 인천서구의원입니다. 김남원 인천서구의원입니다. 이영철 인천서구의원입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인천시의원 이순학입니다. 저는 환경 전문가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로 수도권 매립지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는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식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일동은 이러한 소식의 진위를 떠나 현재 진행 중인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 절차가 매우 불공정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명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입니다. 첫째, 반쪽짜리 현장 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21명의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세워도 2곳 후보지 답사에는 13명, 내륙 10곳 후보지 답사에는 고작 12명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 전원이 모든 후보지를 답사하지도 않은 채 현장 답사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입니다. 입지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둘째, 인천 서구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했습니다. 서구는 지난 9월 29일부터 20일간 12곳의 입지 후보지를 공개하고 주민 열람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홍보도 하지 않아 주민들은 열람은커녕 의견 제시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를 내세워 주민들의 눈을 가리려는 얕은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셋째, 압축된 후보지가 지나치게 불공정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압축된 입지 후보지 12곳 중 무려 8곳이 아라뱃길 북쪽, 즉 서구로부터의 분구가 예정되어 있는 검단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서구는 이토록 편향된 후보지 중 연내 3곳을 압축하고 용역 착수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검단 지역은 수도권 매립지로부터 인해 30여 년간 막대한 환경적, 정신적 피해를 감내해온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검단의 쓰레기 처리 시설을 떠넘기겠다는 것은 인천시와 서구의 발상은 검단 주민들의 희생에 또다시 상처를 주는 몰상식하고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틈을 타 무리하게 소각장을 떠넘기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인천 서구의 김남원 의원입니다.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의 대원칙은 주민 수용성 확보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이유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최적지를 찾으라는 취지입니다. 서구 내 자원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순 비용을 이유로 오랜 시간 희생해온 검단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려는 발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확인했듯 형식적 절차 이행과 졸속 추진은 결국 막대한 주민 반발과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국회의원과 시구 의원 일동은 주민의 분노를 담아서 인천시와 서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졸속으로 추진되는 입지 선정 절차를 원점으로 돌려놓으십시오. 둘째,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십시오. 셋째, 인천시와 서구는 소각장 떠넘기기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5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 국회의원 모경종, 인천시의원 이순학, 김명주, 인천서구의회 송승환, 심우창, 김남원, 이영철.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